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데요. 원효대사가 오랜 세월 수양을 위해 있었던 소요산,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해발 587m의 낮은 산. 하지만 산 곳곳 역사 속 명승지를 품고 있는 경기도의 보물 소요산. 산림과 맑은 계곡, 기암 등이 어우러져 사시사철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 아늑한 면이 있다 그래야 되나? 여섯공주랑 원효대사가 만났던 자리라서 또 특별히 더 이제 그 기분이 와 닿고요. 신라의 고승 원효대사와 요속공주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원효대사의 일대기가 전설처럼 전해오고 있는 소요산에서 원효대사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소요산. 워낙 수려한 풍경 탓에 경기의 소금강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물과 폭포, 가을에는 수십 종의 단통나무를 만날 수가 있고, 겨울에는 설경으로 사계절 아름다움을 발상하는 소요산은 태조 이성계가 소요 별궁을 짓고 자주 소요했다, 즉 산책을 했다고 해서 소요산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이름처럼 산책로로 또 등산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06년에는 수도권 전철이 산 입구까지 운행되면서 한 해 20만 명이 넘는 등산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여기가 또 아주 그 산도 좋고 계곡물이 좋아가지고 다시 또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맑고 깨끗하고 폭포도 내려오고 시원하고 아름답고. 소요산은 능선을 따라 하배군대, 중배군대, 상배군대, 나한대, 의상대, 공주봉으로 이어지는 6개의 봉우리가 원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가다 보면 원효폭포와 원효대, 자제암 등 원효대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만날 수가 있는데요. 소요산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그다음에 소요산 전철역으로 인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으로서 봄, 여름은 우거진 그 녹음 속에서 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산이 되겠고, 원효대사와 관련된 많은 이야깃거리들이 산재에 있는 산이기도 합니다. 원효대사는 신라의 고승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이끈 대승 중의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 불교 사상의 융합과 그 실천에 힘썼으며 한국 불교 사상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이분이 이제 통일신라를 전후한 시기에 살았습니다. 617년에서 686년까지 꼭 70세를 살았습니다. 70세 동안 그분은 동아시아 불교에 전해져 오는 모든 사상의 흐름들을 나름대로 종합해서 독자적인 체계를 형성시켰습니다. 더욱이 이분은 그것을 이론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몸소 온몸을 던져서 실천적으로 중생구제, 당시에 백성들의 아픔을 덜어주려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족에 있어서 원효대사는 부처님, 원효부처, 원효보살, 원효대사 이렇게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원효대사는 왕명으로 요속공주와 연을 맺고 스스로 파괴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등산로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소요산의 상징이자 원효대사와 요속공주의 사랑을 형상화했다는 연리지문인데요. 원효대사가 40세 되던 해 태종무열왕은 원효의 노래를 듣고 자신의 딸인 요속공주와 맺어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신라의 대학자로서 이두문자를 정리하고 집대성한 아들 설총이 태어납니다. 이후 소요산에서 수행을 결심한 원효대사를 따라 요속공주 역시 아들 설총과 함께 소요산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당시 원효대사는 험한 산세 때문에 직접 요속공주를 마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곳이 지금의 요석공원으로
가족 단위의 휴식을 목적으로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상가와 주차장 사이의 이 하천에 공원이 요석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생긴 그 유래를 살펴보면요. 그 요석공주가 경주에서 원효 대사를 만나러 이 소유산까지 왔는데 신라 시대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곳이 호랭이들이 자주 출몰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효 대사가 자제함 있다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요석공주를 맞이했고요. 두 사람의 안타까운 만남의 장소에는 이제 연인들과 가족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소요산의 입구에서 800m가량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승암 절벽 사이로 원효 폭포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좁은 절벽에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수가 만들어내는 장관은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의 더위를 모두 잊게 만들 정도입니다. 원효폭포는 당시 원효대사가 수행한 원효대 바로 아래 위치하죠. 요 위에서 정자를 하고 수도를 하면서 돌을 닦던 그곳 아래로 폭포가 흘러내린다 해가지고 원효 폭포로다가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 물이 너무 차갑고 깨끗해 청량폭포라고 불리기도 했었다는 원효폭포. 정말 시원해 보이죠? 130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맑은 계곡물이 시원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원해 보이고, 예, 보기 좋네요. 한번 자주 오고 싶어요. 그냥 완전 오아시스죠. 시원해 보이죠. 물만 봐도 땀이 절로 식어지죠. 여기 앉아서 이 폭포를 보니까 전면이 전부 바위인데 어디서 산세가 깊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는가 이게 내가 궁금하다 지금. 원효폭포 옆에 위치한 작은 암굴. 이곳은 특별한 명칭은 없지만 원효대사의 수행처이므로 원효굴이라고들 합니다. 굴 안에는 지난 2008년부터 자제암에서 관광객들을 위해 모시고 있는 작은 부처상이 있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폭포를 지나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를 가진 속리교를 건너면 원효대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돌을 구하고자 전념했던 원효대사가 우여곡절 끝에 돌을 통달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원효대사께서 소요산에 오셔서 자제함을 창건하고 이곳에 앉아가지고 눈이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사계절 수도 돌을 닦던 곳인데 한날은 너무나 그 원효대사께서 인간의 가야 할 그 깨우침을 못 느껴가지고 결국 도의 깨달음을 못 이겨가지고 이곳에서 투신을 하려다가 도를 깨우쳤다는 것이 바로 이 원효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 견뎌야 했던 멀고도 긴 싸움. 소요산의 절경 속에서 원효대사는 하루하루 깨달음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원효대사 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죠. 현재 향토 유적 제8호로 지정돼 있는 자제암. 신라 선덕여왕 1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원효대사가 원효대에서 수행을 하던 중 관음보살을 직접 만났고 그 깨달음으로 자제암을 창건하게 됐다는데요. 이곳에 자제암이라는 절을 원효대사께서 창건하신 유래는 원효대사께서 요속공주와 세속의 인연을 맺은 뒤에 이곳에 초막을 짓고 수행 정진하던 중 관세음보살님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여서 원효대사님의 수행을 시험하셨는 바 원효대사님께서는 부처님의 설법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자제무의 수행을 쌓았다는 뜻에서 절을 짓고
그 자제함이라 이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자제함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난히 잦은 화재로 인해 몸살을 앓았습니다. 보건공사는 물론이고요. 이름이 바뀐 것만 해도 여러 번인데요. 1907년 화재 후에는 소요사, 영원사 등의 이름을 거쳐 다시 본래 이름인 자제함으로 불리게 됐지만 6.25 당시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를 복원한 후에야 오늘날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세월만큼이나 고단했던 자제함의 역사가 마치 원효대사의 긴 수행길을 보여주는 듯한데요. 현재 자제함에는 역사적인 유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1464년 당시 목판으로 인쇄돼 1994년 보물 1211호로 지정된 반야 바라밀다 심경 약소가 보관돼 있죠. 세조 10년의 왕명으로 한계이가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 효령대군과 승려들의 도움을 받아 번역한 반야 바라밀다 심경 약소로서 불교계 문화재뿐이 아니고 서지학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원효의 덕행이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요산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식수난까지 겪게 되자 생겨난 것이 사찰 안에 위치한 원효 샘물입니다. 그들의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손수 만들었다는 이 샘물은 본래 굴 안에서 솟던 샘이었지만 굴을 나한전으로 개사하면서 물을 끓어 용머리 모양의 석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옥령 샘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신라시대 때 고승인 원효대사께서 이곳에 한 3, 4년의 그 가뭄이 들다 보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던 그 스님들이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그걸 아셨던 원효대사께서 본인이 짚고 다니는 장죽을 이곳에 꽂았더니 그때부터 샘물이 솟았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소시켜줬던 것처럼 지금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원효 샘물. 시원해 좋다. 이 약수는 아무리 가뭄이 돼도 요 정도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데 우물물이 말랐다 하더라도 이 샘물만큼은 항상 이거를 유지해요. 그래서 약수로는 최고급의 약수라고 봅니다. 나는 이거를 갖다 먹은 지가 몇 년 됐어요.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넘치지도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게 샘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제함을 나오면 하백운대가 나오는데요. 공주봉으로 가기 위한 길을 재촉합니다. 하백운대에서 중백운대까지는 가파른 암릉으로 오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중백운대에는 옥로봉, 관음봉, 이필봉 등 기묘한 봉우리들이 솟아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6개 봉우리 중 원효대사가 직접 요석공주를 위해 명칭을 지어줬다는 공주봉으로 향하는 길. 갈림길부터 공주봉으로 난 계곡에는 유난히 돌탑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소요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소원 성취를 위해 쌓은 탑이라고 하네요. 요석공주가 원효대사와 부부의 연을 맺은 후 아들 설총과 함께 별궁을 짓고 기거하며 아침 저녁으로 원효가 있는 곳을 향해 절을 올렸다는 이곳. 공주봉 올라가는 초입로에 남아있는 주춧돌로 미루어 봐서 요석공주가 기거하던 별궁의 흔적으로 보고 요석공주가 설총, 어린 설총을 데리고 왔을 적에 기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곳에다가 별궁을 짓고 여기서 평생을 보내셨다는 그런 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게 주춧돌만 남아있고 이제는 별궁의 흔적만이 원효대사를 향한 일편단심 요석공주의 마음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소요산의 끝자락 공주봉. 남은 1km에서는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야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높고 험한 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올랐던 산길. 하지만 여전히 소요산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잘 보존돼서 사람들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연 유도를 놔둬 좋아. 이게 다른 데는 주원서 계단으로 만들어갖고 버려버려.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놔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소요산 용해는요. 계곡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저도 또 오염이 안 돼 있고 첫째. 그러니까 여러모로 건강 지키고 그게 좋아요. 공주봉에 다다르기 전 공주봉을 제외한 5개의 봉우리가 모두 보인다는 이곳. 눈앞에 펼쳐진 풍광들이 산행의 고단함도 잠시 잊게 할 만큼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길고도 험했던 산길을 지나 공주봉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올라오는 좀 힘들었는데 오니까 참 좋네요. 밑에도 다 내려다보고 바람도 시원하고. 동두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공주봉. 사랑했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긴 시간 동안 원효대사와 요석공주는 이 봉우리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애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님이라 사랑을 할 수 없는 처지고 또 공주는 사랑을 하고 그러니까 안타깝다. 그 진리의 길을 찾아간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냥 밑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 산길을 거닐며 원효대사의 흔적과 더불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소요산 기행. 이곳에서 만난 원효대사는 자연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네, 유학길에 해골물을 마시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원효대사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좀 힘들고 복잡한 마음 버리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과 경기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굉장히 더웠는데요. 중복인 내일도 무더운 날씨 계속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더 시원한 소식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houldn't have been so nice. Oh, you should.